모르면 평생 후회합니다. 운명을 바꾼 노인의 세 가지 예언적 조언.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어. 험준한 산세에 둘러싸여 세상과 동떨어진 듯 고요한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 그대로였지. 집들은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짚으로 엮은 지붕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 그 마을에는 유독 이야기 좋아하는 노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박옹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꾼이었지. 박옹은 해박한 지식과 구수한 입담으로 마을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재주가 있었어.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삶의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 박옹의 집 사랑방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특히 밤이 되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노인들의 모습은 정겨운 풍경이었어. 어느 날 밤 박옹은 특유의 넉살 좋은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어. 오늘은 말이지 내가 아주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 한다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한 선비의 이야기라. 모두 숨을 죽이고 박옹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 박옹의 이야기는 늘 흥미진진했거든. 조선 중엽,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가난한 선비가 있었어. 이름은 김선비라 하였지. 그는 낡은 갓을 쓰고 해진 도포를 걸친 채 먼 길을 걸었어. 가진 것이라곤 오직 책 몇 권과 붓, 그리고 과거에 합격하겠다는 굳은 의지뿐이었지. 워낙 가난했던 김선비는 여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어.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걸음을 옮겼지. 박옹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어.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 사방은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지. 김선비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어쩌지? 이대로 산속에서 밤을 새우게 되는 건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지. 그때 어디선가 한 노인이 나타났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지. 노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로 가득 차 있었어. 김선비는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길을 물었어. 어르신, 길을 잃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마을이 있는지 아십니까? 노인은 김선비를 잠시 훑어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 젊은 선비, 몹시 지쳐 보이는구려. 내 집이 근처에 있으니 잠시 쉬었다 가시오. 김선비는 노인의 친절에 감동하여 그의 집으로 향했어. 노인의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지. 노인은 김선비에게 따뜻한 물을 데워주고 정성껏 마련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 김선비는 노인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며 허겁지겁 밥을 먹었지. 식사를 마친 후 노인은 김선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어. 젊은 선비, 내 그대의 관상을 보니 곧 큰 곤경에 처할 운명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시오. 내가 그 곤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겠어. 김선비는 노인의 말에 깜짝 놀라며 되물었어. 어르신,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슨 곤경에 처한다는 말입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김선비에게 세 가지 조언을 해주었어. 첫째, 다리 밑을 지나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둘째, 낯선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마시오. 셋째, 과거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을 쓰시오. 김선비는 노인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잠자리에 들었어. 다음 날 아침 김선비는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어. 노인이 일러준 대로 김선비는 며칠 후 한 다리 밑을 지나가게 되었어. 순간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 김선비, 김선비, 잠깐만 기다려. 김선비는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노인의 조언을 떠올리며 굳게 참았어.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다리를 건넜지. 다리를 건너자 아찔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 자신이 조금 전까지 걷고 있던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야. 만약 그가 뒤를 돌아봤더라면 다리와 함께 깊은 계곡으로 떨어져 죽었을지도 몰라. 김선비는 노인의 지혜에 감탄하며 다시 길을 재촉했어. 얼마 후 김선비는 한 마을에 도착했어. 마을 어귀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김선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 젊은 나그네, 사정이 있어 그러니 돈을 조금만 빌려주시오. 며칠 후 꼭 갚겠소. 김선비는 난자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노인의 두 번째 조언을 떠올리며 단호하게 거절했어. 죄송합니다. 저도 가진 돈이 별로 없습니다. 김선비가 마을을 떠난 후 그는 그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 남자는 돈을 빌린 후 도망치는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왔던 거야. 김선비는 또다시 노인의 지혜에 감탄하며 마지막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한양으로 향했어.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밝았어. 김선비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지. 시험 문제는 매우 어려웠지만 김선비는 침착하게 답안지를 작성해 나갔어. 그런데 한 문제에서 막히고 말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지. 김선비는 초조해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 그때 문득 노인의 마지막 조언이 떠올랐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을 쓰시오. 김선비는 망설임 없이 가장 먼저 떠오른 답을 적었어.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이 정답이었던 거야. 김선비는 과거에 당당히 합격했고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고 한다네. 바공은 이야기를 마치고 은은한 미소를 지었어. 마을 사람들은 바공의 이야기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 그들은 이야기 속 김선비의 지혜와 용기를 배우고 노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지. 바공의 야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삶의 교훈을 전하는 소중한 선물이었던 거야.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박옹의 이야기에 힘입어 행복하고 따뜻한 꿈을 꾸며 잠들었다고 하네. 김선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귀담아 들은 김선비의 태도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남의 말이 하찮게 들릴지라도 어느 순간 도움이 될 만한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따뜻한 의견도 남겨주세요.